순수익만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13살 초딩이 돈 번 이야기. 첫 번째, 주식입니다. 현재 제 주식 계좌의 수익률 39%, 수익금 925만 3,785원. 와, 뜨겁게 타오르는 주식시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입이 떡 벌어지게 놀라고 있습니다. 네, 뉘 집 아들인지 참 부럽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 얘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수익률이 무려 39%요. 지난해 3분의 2의 그 주린이들이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이 친구 참 궁금합니다. 초딩개미가 이제는 어엿한 중딩개미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시죠? 방금 전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10대 개미를 대표하는 유튜브 쭈니맨의 권준 학생 그리고 어머님 이은주 씨 오셨습니다. 어린이날 특집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그런데 오늘 그 의상을 빨간색으로 맞춰 입으셨나 봐요. 이게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 빨간 색깔의 뜻이 이제 불장이라고 해서 이제 증시에서 오르는 거. 네. 야, 이 역시 주식 하루 이틀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서 의상도 신경을 쓰고 오셨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쭈니맨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온 14살 경제 유튜버 권준 쭈니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쭈니맨 엄마 이은주입니다. 야, 그런데 두 분 사실 완전 스타세요. 일단 우리 쭈니맨 세계적인 방송사들하고 인터뷰 많이 했고 사실 이 라디오 스튜디오에 모시기까지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제주도에서도 방송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14살 중에는 가장 유명한 친구인데 본인 기분은 어때요? 솔직히 저도 실감이 잘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제주도에서도 방송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JIBS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만 하고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이렇게 주식으로 또 뜰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 쭈님의 지금 보면 몇 마디만 딱 들었는데도 그때부터 시간이 지났잖아요. 앞서서 그 수익금이 925만 원이라고 했는데 요즘 잔고 상황은 어때요? 일단은 수익률은 한 47% 최대. 47%요? 네. 한 종목에 아니요, 지금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전체 평균이 네. 대단하네요. 그러면 잔고는 조금 더 늘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야, 쭈니맨이 저보다 부자입니다. 근데 쭈니맨 유튜브 배너를 보면 제일 눈에 띄는 문장이 있어요. 경제적 독립을 꿈꾼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그 네. 14살의 독립을 꿈꾸기에는 좀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14살의 경제적 독립 이거 누구 바람이에요? 본인이 원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아니 그런데 원래는 저는 20살 때는 독립을 시키고 싶었었는데 네. 이제 본인이 원해서 고등학교를 또 서울로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저와 함께 지낼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고등학교 서울로 온다고 치면은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제 2, 3년밖에 안 남은 거죠. 쭈님에는 왜 독립을 이렇게 빨리 하고 싶었어요, 경제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부모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저 혼자서 오다 엄마랑 싸운 거 아니죠? 아니고요. 이제 부모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직접 이제 사회를 맞아보고 싶은 거죠. 미리 네. 어차피 나중에 맞을 텐데. 먼저 이제 선행하는 거죠. 친구들보다 먼저. 네. 아니 그러면은 특별히 무슨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나는 경제 공부를 하고 빨리 이 증시에 뛰어들어야지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딱히 그런 건 없고 제가 그냥 조금 막 이렇게 멀리 나가서 솔직히 제주도가 섬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렇게 압축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공항에 가서 뭐 나갈 제주도에도 수도 공항 있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인천으로 갔다가 김포 갔다가 인천 갔다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직방 빵 갈 수 있잖아요. 야. 그러면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오고 싶습니다. 아우 야무지다. 근데 그 어머니 쭈니군 5살 때부터 경제 공부를 시키셨다는데
5살 때 저희 아들이 뭘 했나 생각해 보니까 싫어 싫어 이런 거 했거든요. 아, 네, 저희도 그랬어요. 똑같죠. 그 나이에 어떻게 경제 공부 시킬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경제 공부를 시키려고 시킨 게 아니고요. 아이가 하도 무슨 로봇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장난감에 너무 집착을 해서 처음에는 계속 사줬었어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괜히 좀 미안한 마음에 자꾸 뭔가를 물건을 사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 만화가 시리즈가 있는데 시리즈가 점점점 로봇가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더 비싸지고. 점점 비싸지고. 네. 근데 얘가 이제 그 시리즈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올 때마다 그렇죠. 계속 조르는데 이게 정말 난감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노는 것도 오래 놀지 않아요. 실증도 금방 내고. 실증이 금방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 장난감을 한 3-4개를 쭉 세워놓고 왜 또 필요한지 물어봤더니 계속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 만든 회사 공장 회장님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네. 이 회사 회장님은 이 로봇을 만들어서 전 세계 너같이 떼 쓰는 어린이들한테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네. 부자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공장에 쌓여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 회장님이 될 수 있냐. 오. 그래서 그때부터 발명과 특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7살 때부터는 저희가 특허를 내기 시작을 했죠. 대단하시네요. 역시 이 대단한 친구 뒤에는 대단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쌓여가는 로봇, 쌓여있는 팽이 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아마 차를 운전하고 가시면서 그때 쓰는 어린이와 함께 쇼핑하러 가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쭈니 군이 청출어람이란 말 그대로 7살에 사업해서 돈 벌 거예요 해서 사업 계획서를 썼다고요? 아, 네. 일단은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아까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기로도 그렇게 직접 이렇게 회장님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그 사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생산자 관점으로 바꿔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네, 그거 덕분에 이제 7살 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써서 이제 엄마에게 딱 갖다 줬더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서울로 왔어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와서 이제 미니카를 네. 제일 처음으로 팔아보자 해서 이제 미니카 거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공수해 왔죠. 도매가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도매가로. 네,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이렇게 팔면서 트랙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니까 차도 엄청 멋있게 으리으리하게 꾸며가지고 막 네. 돌리면은 나도 이렇게 튜닝해야지면서 막 오고 막 더 비싼 거 사고 빠른 거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즐기면서 이렇게 돈까지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이 7살이면요. 장난감 그냥 사서 잘만 가지고 놀아도 기특할 나이인데 사업 계획서를 썼다. 그리고 일단 미니카 사업을 그럼 했다는 얘긴데 7살에게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을 알려주신 어머니도 대단하고 이거 물건대로 서울 갑시다 했을 때 비행기를 태워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쭈님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니카 사업해서 돈 좀 많이 벌었어요? 그것도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 사이로 정도 번 것 같아요. 네. 7살 때요? 아니요,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다 합쳐서. 지금까지 계속 팔고 있어요. 누적해서 미니카 사업도 그럼 계속 진행을 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학교도 가고 네. 너무 바쁩니다. 쭈님에는 스스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요? 일단은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어릴 때부터 돈이 굉장히 좋았어요. 돈이 앞에 있으면 신나고 쓰는 것도 재밌지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불려가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 네. 어렸을 때 지금도 물론 어립니다만 뭐 좋은 거 먹이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나요? 보시다시피 스스로 잘 먹어요. 아니 참고로 그 뭐 화면 보시는 분들 확인하시겠지만 우리 쭈니맨이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키가 거의 170에 육박할 만큼 키가 큽니다. 너무 쑥쑥 크고 있어요. 발도 와. 정말 엄청나게 크고 발이 있고. 완전 거대해요. 정말 키도 크고 돈도 잘 벌고 아마 이런 친구가 학교 생활도 성실하고 재밌게 잘할 것 같은데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쭈니맨한테 뭔가 영감을 준 그런 스승님, 롤모델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이게 저희 바로 엄마인데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저에게 모든 사업하고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등
하면서 저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해주시고 그걸 실행해 주신 분이 이제 저희 엄마라서 네, 엄마한테 가장 감사하죠. 아니, 어머니가 혹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 네. 저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관광 레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역시 이 회장님의 피가 흐르니까 그래도 저 같으면 7살이 사업 계획서 쓴다 하면 시끄러 이랬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때 그 미니카를 사겠다고 떼를 썼을 때 너무 떼를 써서 저는 사실 음. 반대를 했어요. 네. 근데 아이 아빠는 미니카가 정말 재미있고 어릴 때 자기도 좋은 추억이 있는 자동차다라고 하면서 아들한테 한번 해봐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근데 네. 저는 반대를 하다가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사업 계획서라는 걸 써와. 라고 해서 A4 용지와 이제 그 펜을 두고 7살한테요? 네. 그래서 엄마 어떻게 써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글씨는 썼었거든요. 이 미니카 사업을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쓰고 옆에 구조를 그리라고 했어요. 구조까지요. 저희 카페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공간은 본인의 공간은 아니잖아요. 아, 너 엄마한테 월세 어떻게 낼 거니? 샵인샵으로 네,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샵인샵이지만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 공간이 너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아, 네, 이게 뭐 부모 거라고 다 자기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계산이 정확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쭈니맨이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사업 감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워렌 버핏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작은 음료수, 껌 이런 걸 팔아서 돈을 벌어본 걸로 유명한데 우리 쭈니군 본인이 직접 물건을 팔지 않아도 돈이 일할 수 있게 해보면 어때요? 라고 부모님한테 역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제가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싶은데 이제 학교를 또 가야 되잖아요. 바쁘죠. 원래 학생은 맞죠. 학교 가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한 번씩만 가면 바로 되는 게 자판기사였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음료수를 사면은 그 회사에서 자판기를 무료로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데 이제 음료수만 이렇게 사놓고 넣어놓고 다음 주에 와서 돈 쓰고 했는데 돈이 완전 찰랑찰랑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와. 네. 그리고 이 워렌 버핏이 있는데 이 콜라를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쵸. 완전 좋아해요. 혹시 쭈니도 콜라 주식도? 아니에요, 콜라 아니에요. 아, 콜라 주식은 쭈니맨의 어떤 원픽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해외 주식을 지금 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아, 서학개미는 아니군요. 네. 네. 동학개미. 동학개미의 선봉장인데 그래요.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듭니다. 만약 어머니가 우리 쭈니맨에게 용돈을 넉넉히 줬다면 쭈니가 돈을 벌 생각을 했을까? 진실은 뭔가요? 용돈을 최대한 안 주려고 했고요. 안 줬죠. 쭈니군은 우리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써야 하는 이런 상황이 본인한테 어떻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용돈이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이제 그냥 주진 않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살려면은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어머니 나이부터 살려면 아, 돈이 네.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말이에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게 했어요. 시작하려고 이제 저는 이제 20살부터 노후라고 지금으로는 20살부터 노후라 생각하고 20살 네. 전까지 돈을 쫙 모아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조금 질기지만 그때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주식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14살의 쭈니군 그 노후 준비는 몇 살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럼 노후 준비가 한 7살 때부터 7살 때부터 염두에 두고 이제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 멀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딱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엄마 나이가 돼서 노후 준비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노후 준비해서 그냥 노인 돼서 편안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 노후 준비를 굉장히 막 힘들어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 20년 사회생활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근데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너무 많이 헤매가지고 네. 이거를 진짜 함축적으로 필요한 꿀 비법만 아들한테 다 전수를 했고
어릴 때부터 아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저의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 아. 뭐 재테크라던가 뭐 업무 미팅이라던가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연스럽게 좀 그런 거에 눈을 빨리 뜬 것 같아요. 조기 교육을 아예 현장에서 하신 현장에서 거네요. 했어요. 뭐 조기 교육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야기 통해 재밌게 하고 음. 엄마 뭐 하는데 같이 갈래?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이라던가 저는 주식을 사실 안 해요. 준아 엄마 그 집 사라고 할 건데 전세 계약서 쓰러 복덕방 같이 갈래 이렇게요. 아니요. 그냥 현장에 데리고 가서 엄마가 지금 아파트 계약하고 있는데 너가 현장을 좀 봐.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데리고 다니고 예를 네. 들자면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엄마가 계약을 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 쭈님은 참 대단합니다. 그 아파트 계약할 때 가본 어린이가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어머니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정말 기특해요. 저 표정. 아니 기특해요. 돈에 대해서 감각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작년 주식 살 때도 그 포인트를 잡았다는 게 저는 지금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단순하게 때를 쓰는 줄 알았지. 네. 근데 뭐라고 설득했냐면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하더라고. 어디서 뉴스에서 봐서. 아니 쭈님앤이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란 얘기를 했다고요? 네. 지금 살아본 지 14년밖에 안 됐잖아요. 뉴스에 그렇게 그런 멘트가 나오니까 그거를 외워서 본인이 찾아서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기회일 수 있겠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설득을 뭔가 해줄 수밖에 없게 설득을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머니가 먼저 권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 쭈니가 보고 어머니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맞아요. 해서 지난해 4월에 증시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아유 걱정되진 않으셨어요? 많이 걱정이 돼서 진짜 반대를 많이 했고요. 이거 진짜 주식해서 망했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봐왔고 이야기를 들어서 솔직히 겁이 났고 네.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뭐 있던 돌잔치나 뭐 여러 가지 행사들 뭐 세뱃돈 이런 거 다 모아서 세뱃돈, 졸업, 입학 이럴 때 받았던 모든 돈 지나가다 누가 아는 사람이 10,000원 준 용돈도 제가 아이 적금 통장에 다 모아뒀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준 용돈이 아니고 네. 주변에서 주신 용돈을 모으니까 한 13년 모으니까 2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적금 와. 통장에. 네. 그래서 그 본인 이름의 통장이 있었는데 또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자가 얼마냐. 이자가 없잖아요. 저금리 시대인데. 야.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진짜 기회일 수도 있겠고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계좌를 또 준이 아빠가 그냥 해주자고 준이 말이 맞는 것 같다 해서 이제 하게 되었고 이렇게까지 이게 이슈가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니 쭈니는 그래서 처음에 증시에 들어갈 때 종잣돈이 얼마였어요? 그때가 딱 2천만 원. 그거 가지고 그거 전부 다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투자를? 일단은 그 예수금에다가 넣어놨었고요. 네. 언제든지 달려갈 테야 이렇게 대기하려고. 그렇게 네. 하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이렇게 1차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사갔습니다. 야, 분할 매수. 이거 웬만한 그 초급 주린이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용어인데 쭈니군은 그때 왜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라는 얘기를 13살 때 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 조금 깊은 뜻이 있는데 10년 후면 제가 딱 군대를 갈 나이라서 우리 설마 쭈님에는 네. 다 계획이 있군요. 나중에 후회할까 봐 네. 지금이 기회가 있을 때 딱 올 때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13살 때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주식은 사실 미니카랑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미니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물건을 떼와서 말 그대로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팔면은 예쁘게 인테리어해서 팔면은 남을 수도 있고 뭐 최악의 경우에 안 팔리면 내가 가지고 놀 수도 있지만 주식을 한다는 건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일단은 주식을 하면은 처음에는 주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한 전문가분이 나와서 엄청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다. 네.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차트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쭉 떨어진 걸 보고서 지금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이렇게 부모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쭈니맨이 한국에서 반도체 잘 만든다는 그 회사 주식을 샀군요. 네, 그래서 했는데 제가 말한 날에 42,000원이었는데 다음 날에 보니까 45,000원이 된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딱 45,000원이 되니까 엄마한테 딱 이걸 보여주면서 지금 안 사면 무조건 후회한다고. 이렇게. 어머니, 어머 이건 사야 됩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군요. 그러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이런 증시 격언을 우리 쭈님에는 그냥
체감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아니 뭘 알아야 주식을 사고 팔 거 아니에요. 얘기한 것처럼 13살이 증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따로 공부할 기회도 없었을 것 같고 네. 평소에 그러면 증시든 경제든 어떻게 따로 쭈니맨이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저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지도 적게 하지도 않고 딱 하루에 10분씩 최소 10분씩만 딱 공부를 하는데요. 유튜브를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경제 뉴스 아니면 그런 기사를 찾아보면서 아 오늘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꿀팁들도 조금씩 받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딱 하루의 경제 상황을 10분씩 정리하는 그런 어린인데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우리 쭈니 같은 아들이 태어날 때 어떤 대몽을 꾸셨을까?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쭈니맨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큰 용이 한 마리 집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 꿈 꾸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태몽을 꿨는데 뭘 꿨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뭘 꿨지? 아마 돼지를 껐을 거예요. 아, 돼지를 꾼 것 같아요. 아니 그 유명한 돼지 꿈을 우리 어머님이 꾸시고 실제로 돼지가 곧 꿈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이 40%에 육박하는 이런 장한 아들을 그러니까 수익률이 꼭 높아서 장한 게 아니고요. 13살부터 독립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다는 게 참 장한데 어머니 아버님은 그러면은 이 종목을 고를 때나 투자할 때나 아니면 매도를 할 때 이런 것들에 전혀 개입을 안 하시나요? 아, 전혀 개입을 안 했고요. 처음에 그 예수금을 넣어달라고 돈을 넣어줬는데 너무 겁도 나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모든 종목은 본인이 선택을 하고 이게 잘못되더라도 너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네. 신중하게 처음에 많이 사지를 못하고 몇 주씩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분할 매수. 네. 그리고 본인이 종목을 다 선택을 했죠. 아니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게 어머니가 허락해 준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건데 개입을 안 한다. 들여다보지 않고 지금 손절해야지, 지금 익절해야지 이렇게 참견을 안 할 수 있다는 그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쭈니맨이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경제를 가지고 내가 유튜버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언제 한 거예요? 일단은 유튜브는 제가 1학년 때부터 이제 저랑 이제 사촌 동생이랑 게임으로 한 8편 정도 찍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유튜브라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엄마한테 해보자고 했는데 그때도 엄마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때도 저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영상을 막 올렸었는데도 구독자가 32명 해가지고 아 유튜브 힘들구나. 근데 그 다음에 든 생각이 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때 너무 어려서 편집도 잘 못했고 해가지고 너무 어려서. 네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엄마가 이렇게 같이 도와주니까 또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시니까 퀄리티가 높아지긴 했겠지만 어쨌든 콘텐츠가 좋았으니까 잘하게 됐을 것 같은데 유튜버가 꿈인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 어머님 보시기에는 이게 좀 걱정하는 시선도 있고 아니면 적극 권장하는 시선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한테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들이 그 8살 때부터 유튜브를 하고 채널 3번을 했어요. 이번 쭈니맨이 3번째 채널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그러니까 망했죠. 완전 망했고. 왜냐면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구독자가 좀 적었군요, 그건. 네. 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을 구독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었고 네. 3학년 때 아들이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예능 MC, 개그맨이 너무 하고 싶어하는 아이였었어요. 개그맨이 근데 꿈이에요? 예능 MC가 예능 MC가 어. 꿈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라는 그 특성상 아들을 서울에 있는 예능 방송 PD님이나 방송에까지 이걸 한다는 거는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서 세상에 너를 알리자. 그래서 제가 한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 혼자 하고 있는 거를 엄마가 뭐를 도우면 될까? 그래서 채널을 건전TV라고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거기 안 해본 게 없어요. 진짜 뭐 꽁트도 찍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트로트 춤추고요. 뭐 인터뷰 먹방, 방송 다 했죠. ASMR 다 다 했어요. 해보셨어요? 리뷰까지도 했고요. 브이로그.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900명까지는 그래도 네, 대단하다. 모였었어요. 900명이면. 그러면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다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뭐를 해줬냐면은 그 주변에 성공한 유튜버들 있어요. 네. 구독자가 뭐 10,000명 이상이라던가 그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꿀팁을 비법을 전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본인의마다 생각이 다르지만은 꿀팁들이 다 있더라고요. 비법들이. 아, 그래요? 네.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딱 3개만 한번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3개. 그래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를 아들의 손을 잡고 서울도 온 적이 있었고요. 야. 그분들이 제주도로 촬영 왔다고 하면은 정말 쫓아가가지고 진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린 아이가 물어보면은 성공하신 분들이 진짜 대답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기특해요. 기특하고 귀엽고. 그리고 본인 네. 방송에도 출연도 시켜주시면서 네. 진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포기를 하지 말아라. 이 영상이 어떤 게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라. 그리고 저희가 잘못했던 게 잡탕이었던 거예요. 브이로그, 먹방, 안 돼? 그럼 리뷰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고 하나의 주제로 쭉 그냥 꾸준히 하면은 잘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3번째가 탄생한 게 쭈니맨이고 우리가 뭘 잘하지? 얘가 가만히 봤더니 돈에 대해서 상당히 감각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돈 버는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 마르지 않는 샘물의 컨텐츠는 우린 돈인 것 같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주식이 중간에 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 지금 그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이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쭈니맨보다 저는 이 밀어주겠다는 이 어머님의 결심, 그리고 우리 쭈니가 궁금해하면 서울 가야지 비행기에 오를 수 있는 그 마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쭈니군 제안으로 어머니하고 동업하고 있어요? 네, 지금 스마트 스토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일단은 제가 또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주도 특산물이라고 하죠. 네. 네, 흑돼지. 흑돼지를 그걸 판매해서 그러면 수익은 엄마하고 어떻게 나눕니까? 7대3? 7대3, 5대5. 5대5. 아니 네. 사실 저는 아들의 수익에 관심이 없어요. 아, 그냥 진심이세요, 도와주기만 어머니? 하는 거지. 저는 제 따로 그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잘 됩니다. 어머님도 회장님이십니다. 아니 그런 것보다 아들이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하면은 제가 뭐가 좋으냐면요. 저는 저의 노후 준비만 하면 돼요. 사실. 그리고 아들은 아들의 그 버는 시스템이 이게 진짜 프로그램처럼만 돌아가면 그렇죠. 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도 감사를 하고 서로 합의를 봤어요. 야. 너랑 나랑 나는 내 노후 준비를 할 테니까 내가 너한테 기대지 않을게. 대신 너도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야. 하니까 우리는 서로 돈을 지금 열심히 벌고 저는 지금 도와주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쿨한 모자입니다. 지금 5대5 안 인생은 줘도 셀프다. 돼, 준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 그럼 어린이날 선물 이런 거 없어요? 어린이날 선물은 있었는데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 돼버렸어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차이는 뭐예요? 뭘로 가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딱 중학생부터 청소년. 초등학생까지는 어린이, 중학생부터는 청소년. 우리 쭈니맨이 정확하게 갈라줬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쭈니맨 어머님 이 두 분하고 얘기를 길게 나누다 보니까 역시 그 훌륭한 아들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머님 보시기에 요즘에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도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 어떤 것부터 찬찬히 시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준이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전혀 다니질 않아요. 하나도요? 하나도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체능 쪽에서 뭐 필요하다 하고 싶다고 하면 해주지만은 사실 학원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제가 아이의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아니요, 이런 아들이 있습니까? 사교육비까지 절약할 수 있는 아들이라니 참.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이제 본인이 제가 말을 해서 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다 끝내라. 그리고 본인이 지금 반장이고 너무나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다 끝내고 집에 오면은 너무 바빠요. 흑돼지도 팔아야 되고요. 유튜브 기획, 편집 이것도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바빠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들이 다 하는 사교육을 똑같이 다 99%다 하잖아요. 그 길을 갈 게 아니고 좀 반대로 돌아가지고 나만의 길을 가고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든다면은 저는 쭈니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유튜브라는 채널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네. 지금 오늘도 다른 그 해외 영국 방송 촬영하고 왔는데
영국에서 PD님이 보시는 거예요. 굉장하네요. 이게 유튜브 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와 이거는 정말 글로벌한 세상이고 코로나도 없더라고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우리가 대학 갈 때 자기소개서 아니면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회사에 취직할 때 이력서 이런 거 쓸 때 칸 채우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우리 쭈니맨은 벌써 이력서 3장 반 넘어갔습니다. 쭈니맨을 보니까 왜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하는 게 중요한지 너무나 알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쭈니맨이 보기에는 동생들, 형, 누나들이 이것만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부자 어린이가 부자 청소년이 되어 할 때 어떤 걸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저희가 하기 가장 쉽고 그렇지만은 가장 잘 불릴 수 있는 주식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학생 주식하기 제일 좋은 이유가 네. 제가 이제 딱 봤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이 주식장 열리는 시간이랑 똑같아서 신경을 이제 사고 이제 안 쓸 수가 있어요. 네. 못 쓰죠 아예. 그래서 이제 사고 파는 것도 이제 못 하고요. 그리고 제일 또 좋은 게 청소년 그러니까 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대출도 못 받으니까 이제 마음 편안히 천천히 이제 심지어 또 젊으니까 60대, 70대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진짜 주식으로만 밥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야, 이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청소년기에 시작하면 무조건 되겠네요. 그리고 영끌, 비투 이런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아, 우리 쭈니맨에게 정말 한 수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런 아들 어디 또 없나 싶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멀리 제주도에서 와주신 쭈니맨 그리고 어머님 덕분에 금융교육이야말로 선행교육을 해야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 아들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싸우지 말고 네. 이 돈 공부 좀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